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정근입니다. 9차 강좌고요. 지난 시간에 8차 강좌에서 EBS 강의로 두 개가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뭐 따로 이제 내용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으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입니다. 음, 이제 교과서 진도대로 네, 요, 금, 서하 그리고 몽골 제국의 성립과 이제 멸망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송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원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동서 문화의 교류까지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4월 24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문제지를 받아가셔서 이제 치러본 2020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이제 비중을 조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아직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은 유럽사가 굉장히 많은 비중 45%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치러진 수능만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유럽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9문제 정도가 기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학력평가를 치르는데 사실 어려움이 따르셨을 거예요. 아직까지 배우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도상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는 총 4문제가 있어요. 문명에 관한 문제, 그리고 중국사 3문제까지. 중국사도 뒷부분에 있었던 이런 청에 관한 문제, 그리고 중국 근현대사에 관한 문제는 풀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각각 이슬람, 인도, 일본, 베트남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진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50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였고요.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해서 현대 화폐 속에 나타난 고대 문명, 나일강에서 피어난 가 문명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는 문제인데 사실 나일강이라는 힌트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야 되죠. 파라오 람세스 2세 그리고 기자의 스핑크스라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문제라면은 문제 파악하는데 한 10초 정도, 10초 컷 정도 나올 건데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는 선지가 정답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골 문자를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골 문자 중국 문명에서 우리가 상왕조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갑골 문자를 사용하였다고 배웠죠. 그래서 옳은 선지가 될 수가 없고요. 모헨조다로 유적을 남겼다를 보면은 인도 문명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또 3번은 넘어가고요.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바빌로니아 왕국에 대한 설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예전에도 선지로 살펴봤는데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올림피아 제전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거죠. 아테네 문명에 관한 설명.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도 찾아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가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3점짜리 문제예요. 3점짜리 문제가 제가 예전에도 언급드렸지만 3점짜리 문제가 어려울 수도 그러나 의외로 굉장히 쉬울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볼게요. 시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마이동풍 마이동풍이라는 이런 고사성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시인 이백이 현종 때 토범가의 전투에서 활약했던 구절에서 유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관사정 사람은 죽은 뒤에야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 의미
가 왕조에서 시인 두보가 안사에 난 이유 혼란 속에서 상심에 빠진 이런 구절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이런 힌트, 이백과 두보라는 시인 그리고 안사의 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당 왕조라는 거 너무나 쉽게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지를 살펴볼게요. 홍루몽을 읽고 있는 신사라고 되어 있는데, 홍루몽이라는 문학 작품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청 왕조 때 등장하는 문학 작품이고요. 여기 나오는 신사라는 단어, 신사 역시나 명 왕조 때 등장하는 사회 지배 계층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당삼채를 제작하는 기술자, 당삼채. 당나라 때 제작된 세 가지 색이 채색된 자기라는 뜻이죠. 이것이 옳은 선지가 될 거고요. 3번, 사고전서를 편찬하는 관리라고 해서 사고전서는 명나라 때 이제 국가적인 사업으로, 규모의 큰 사업으로 국가에 이제 널리 퍼져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서적들을 모아서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집대성한 이런 국가적인 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명나라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청명상하도를 감상하는 상인. 청명상하도는 문제선지로 정말 자주 빈번하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은 대충 송나라에서 장택단이라는 사람이 수도 개봉의 모습을, 카이펑의 모습을 그린 거라는 것쯤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고려만국전도를 제작하는 선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만국전도라는 것은 이제 명나라 때 우리가 중국 역사를 배울 때 외국에서 이제 천주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포교하기 위해서 넘어온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로 마테오 리치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마테오 리치라는 인물이 그린 고려만국전도 세계 지도, 이것은 명나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 사실 이 문제도 3점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정답을 캐치하셨을 겁니다. 8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인물, 주요 활동을 살펴볼게요. 전국시대 통일, 화폐 도량형 문자 통일, 그리고 분서객류 단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1번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은 1번 문제만큼 쉽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시황제에 대한 설명이죠. 선지를 살펴볼게요. 균전제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 균전지 실시는 교과서 우리 40쪽에 나와 있어요. 위진나무교 시대 북위라는 나라의 효문제가 실시한 이제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제도. 1번은 옳은 선지가 될 수 없고요. 2번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흉노족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2번이 옳은 선지고요. 3번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장건 한무제 때의 인물이죠. 그래서 옳지 않고요. 과거에서 전시를 정례하였다. 전시제도, 송나라 태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은 선지가 될 수가 없고요. 균수법과 평준법을 시행하였다. 역시나 한 무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5번 역시나 옳은 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고요. 마지막 중국사 문제입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왕조, 폐하 송이, 송입니다. 송이 우리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송은 우리의 힘을 합쳐 거란을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격해서 거란을 멸망시킨 후 만리장성을 경계로 남쪽은 송이, 나머지는 우리가 차지해도 좋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했는데, 자, 중국에 우리가 지도를 생각했을 때 요 정도쯤에 만약에 만리장성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남쪽은 송이 차지하고 나머지 위쪽 부분을 차지하는데, 당시에 우리가 지도를 살펴봤을 때 거란과 송이 대치하고 있을 때 이후에 거란을 같이 몰아내고 송과 이제 경계를 이제 나눠서 중국을 지배했던 나라를 우리가 금이라고 배웠습니다. 사실 서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한은 답이 될 수 없을까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서한은 단순하게 송하고 이제 송의 신하가 되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물자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제 약속을 한 수준에서 끝났기 때문에 정답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금, 여진족이 세운 금이 가에 해당하는 왕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선제를 살펴볼게요. 흉노와 화친하였다. 1번 흉노와 화친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나라 고조 때 있었던 사실로 보기가 더 적합하고요. 지정은제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지정은제, 네, 이제 청나라 때 이제 조세를 거두기 위한 이제 토지제도 개혁책으로 네, 이런 거 만들었다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청나라에 관한 거. 3번의 난을 지나봐야했다고 했는데 3번의 난이라는 것 자체 이제 명에서 청으로 넘어갈 때 청에 항복했던 명의 장수 3명을 이제 청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압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 강희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3번도 역시 틀리고요. 4번 맹한 모국제를 시행하였다. 우리가 요와 금의 이중 통치체제, 요 북명관, 남명관, 그리고 금, 맹한 모국제도. 그래서 4번이고요. 견융의 침을 받아 천도하였다는 여러분 우리가 중국 문명하고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주왕실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도를 나간 범위까지에 되는 이제 문제를 살펴봤고요.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실 교과서 수준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뭐 유럽사라든지 기타 한 문제씩 나왔던 일본사, 베트남사 같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학습만 한다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누구나 다들 이제 해결을 하셔서 원하는 점수를 받아가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